네, 오늘은 복수 해석하기 1의 챕터 4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 컨투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x는 xt, 지금 xt는 이제 실함수예요. 그리고 y는 yt, 이것도 역시 실함수고요. t는 a부터 b까지 실수 변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정하기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xt와 yt를 모두 다 연속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arc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t가 변할 때 점 x, y들의 집합을 우리가 arc, 이걸 우리말로는 뭐 호 아니면 뭐 커브 뭐 어떻게 이해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x, y 평면에서 여기 이제 x, y가 t가 바뀔 때마다 x, y가 변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xt, yt는 모두 다 연속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커브는 별일 없으면 항상 연속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복수 해석학 시간이니까 GT를 XT 더하기 IYT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우리가 GT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C를 G는 GT라는 이러한 식으로 매개화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C를 심플 아크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지금 이 뒤에 정의가 좀 어려운데요. 먼저 직관적인 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중간에 한 번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나버리면 요거는 심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플이라는 것은 시작점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도착점까지 갈 때 중간에 한 번도 안 겹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식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1과 T2가 다르면 사실 요거는 우리가 시간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시간이 서로 다르면 GT1과 GT2가 같은 점에 있지 않다. 즉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except for 해서 시작점과 도착점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다. 이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심플이 됩니다. 두 번째, closed arc라는 것은 닫힌 곡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니까요. 닫혔다라는 것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이렇게 같은 경우를 우리가 closed ar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단 커브라고 아니면 조단 arc라고 이렇게 부르는 뜻이 있는데요. 심플 그리고 closed가 모두 다 성립하는 arc를 우리가 조단 커브 또는 조단 arc라고 불러요. 이 조단이라는 것은 수학자의 이름인데 사실 수학에서 이 조단이라는 이름이 뭐 선형대 수학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조단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누군지 궁금할 때는 한번 직접 검색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조단 커브는 심플이고 클로스드니까 아까 이제 그린 것처럼 요건 이제 심플이고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으니까 클로스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조단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 조단 커브가 positively oriented다. 이제 이 뜻은 지금 이제 이 곡선에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식의 방향으로 방향을 주면 우리가 positively oriented다 이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식의 방향이니까 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을 positively oriented다 이제 그렇게 부를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그림 정리 같은 걸 공부할 때 익숙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커브 아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T 더하기 IT인데 요거는 0과 1 사이고요. 그 다음에 T가 1과 2 사이에서는 T 더하기 I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가 0과 1 사이에서는요. 이건 사실은 T, T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t가 0일 때는 0,0이니까 사실은 0이에요. 그리고 이제 t가 1일 때는 1 더하기 i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1 더하기 i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어떻게 가느냐면 t, t이기 때문에 이거는 y는 x 이러한 직선을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러한 직선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1과 2 사이일 때는 t 더하기 i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t,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직선 y는 1이라는 직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t가 1일 때는 지금 이 점이고요. t가 2일 때는
2 더하기 i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i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y는 1이라는 직선을 따라가니까 네,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커브는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한번 꺾이는 이 전체를 우리가 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중간에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심플 커브, 심플 아크이고요. 시작점과 도착점이 다르니까 클로스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단 커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방정식이 나타내는 커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G0 더하기 R 곱하기 2I 세타. 이번에는 그 파라미터가 T가 아니라 세타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G0은 임의의 복소수, R은 물론 이제 양수겠습니다. 세타의 범위가 0과 2파이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 빼기 G0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G 빼기 G0은 R 곱하기 2I 세타 승인데요. 양쪽의 절대값을 취해보면 왼쪽은 이제 G 빼기 G0의 절대값이 되고 오른쪽은 2I 세타 승의 크기는 1이고 우리가 이제 이 R은 양수라고 잡자고 했으니까 그냥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1장부터 많이 봤던 식이죠. 뭐냐면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플렉스 플레인에 예를 들어서 G0이 이쯤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적당히 이쯤 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G는 어디에 있느냐면 중심이 G0이고 반지름이 R인 이러한 원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G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 위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I 세타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이고 세타가 점점 커질 때 이 방향으로 G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미적분학 때부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식의 방향이니까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커브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타가 0일 때는 G0 더하기 R이니까 이 점이 G0 더하기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G0 더하기 R에서 이렇게 이제 가고요. 지금 이 반대편에 있는 점이 아마 G0 빼기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커져서 이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심플이 되고 클로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조단 커브, 조단 아크가 되고 그리고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앞서 얘기했던 걸로 보자면 파저티블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G는 2I 세타승은 당연히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이 아마 저 점에 이제 자치가 이제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제 그것만 다르거든요. 먼저 세타가 0일 때는 지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타가 커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이쪽이 파저티블리 오리엔테이션이죠. 세타가 2파이면 이 점까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걸 한 바퀴 돌아오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타가 0일 때는 이쪽에 있는데요. 세타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건 이제 파저티블리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네거티블리 오리엔테이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2파이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이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타가 0일 때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쭉 가면 이제 주기가 2파이니까 세타가 0일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세타가 이제 파이일 때 네, 이 점까지 오고 그런데 2파이니까 한 바퀴 더 돌아가요. 그렇죠? 한 바퀴 더 돌아가서 2파이까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이거는 이제 두 바퀴 도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쪽 보겠습니다. 세타가 0일 때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요 식이 조금 달라요. 2I 세타예요. 그런데 이제 주기가 2파이니까 세타가 파이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한 바퀴 딱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와 사실 네 번째는 이 커브 자체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식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네 번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같은 커브라고 해도 이 식을 나타내는 이 매개화하는 방정식은 유일하지 않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예제처럼 주어진 커브, 아크에 대한 매개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C가 다음과 같은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겠습니다. G는 GT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T의 범위는 A와 B 사이입니다. 이때 이 P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P라는 함수는 알파, 베타 구간에서 A, B 구간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예요. A, B가 여기 있습니다.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P 알파는 A,
phi 베타는 b, 즉 끝점은 끝점으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것이고, 모든 타우에 대해서 지금 이 타우라는 것은 이 phi라는 함수의 변수를 우리가 타우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보통 tau, 네, 타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모든 타우에 대해서 phi 프라임 타우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요? 이 phi라는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phi 알파는 A이고 phi 베타는 B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 중간에 모든 타우에 대해서 이 phi는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적당히 증가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아까 여기 이제 소문자 GT, 요 T 자리에다가 phi 타우를 대입한 이 소문자 G phi 타우라는 식을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원래는 T에 관한 식이었는데 이걸 대입하면 타우에 관한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문자 G 타우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타우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어떤 평면에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공부한 것처럼 이러한 이제 커브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커브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작점은 사실은 G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 끝점을 우리가 GB라고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간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변수를 우리가 T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T가 여기에서 출발을 할 때 이제 이 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갈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에 뭐 GT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수 타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우가 여기에 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T라는 것을 phi 타우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우는 이렇게 t에 대응이 되는 것이고 요 점이 다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을 해보면 원래 이 커브는 t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변할 때 이것의 자취로서 그려지는 아크 커브였는데요. 이 타우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hi가 증가함수니까 타우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이 점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이 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우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증가함수니까 t 변수도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 이제 커브도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면 여기도 끝까지 가고 여기도 이렇게 끝까지 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커브에 대해서 이 t 변수로 매개방정식을 이해해도 되고 타우 변수로 매개방정식을 이해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타우와 t를 연결하는 증가함수 phi가 있으면 이런 게 항상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마 초반에 우리가 복소 적분을 정의할 때 well defined, 그러니까 같은 커브인데도 다른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복소 적분에서 나온 개념이 변함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개념을 계산할 때마다 이 기호를 쓸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한번 할 것이고 아마 다음 시간에도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를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C는 우리가 이제 앞서 정의한 것처럼 T가 A와 B 사이일 때 G는 GT, 이 매개 방정식으로 주어진 아크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요. A부터 B까지 G'T의 크기, 네, 이건 이제 이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값을 t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이 값을 우리가 이 곡선의 길이 length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lc라고 이렇게 이 시간에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g't의 크기가 뭔지를 한번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는 xt 더하기 iyt라고 쓰면 G'T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이렇게 복소 함수로 이렇게 주어진 것은 각각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미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T는 X'T 더하기 IY'T인데요. 이거 이제 복소수니까 G'T의 크기는 이것의 제곱 더하기 이것의 제곱해서 이렇게 루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안에 이 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요게 요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매개변수 방정식의 그 호의 길이와 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곡선이 하나가 있지만 그 곡선을 매개화하는 매개 방정식은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곡선의 길이의 계산 공식에 보면 매개 방정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즉 그 말은 GT가 만약 바뀌면 이 값도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 같은 커브, 같은 아크에 대해서 이렇게 GT로 매개화할 수도 있고 대문자 G 타우로 매개화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 대문자 G 타우라는 거죠. 그래서 소문자 GT로 매개화하는 경우와 대문자 G 타우로 매개화하는 경우에 어떤 값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G'T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고 대문자 G' 타우에 대해서 이러한 계산을 해도 이 값이 변함이 없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곡선이면 이건 곡선의 길이는 뭐 같을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이 정의가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잘 정의된다, well defined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대문자 G 타우는 소문자 G phi 타우, 네, phi와 타우는 앞서 이제 설명한 그 기호예요. 이렇게 될 때 G'T의 절대값의 적분 값과 대문자 G' 타우의 이 정적분 값과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G' 타우의 절대값, 네, 이 값의 이제 정적분 값은 여기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양변을 타우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 타우는 지금 요걸 미분해야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그래서 소문자 G를 미분하고 요걸 이제 밖으로 이제 미분한 걸 곱해야 되니까 P' 타우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값 대신에 방금 우리가 이제 구했던 요 식, 네, 요 식을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해 주는 거예요. 밖에 이제 절대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 P'은 양수라고 했어요.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절대값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치환적분을 하는데요. T를 phi 타우라고 이렇게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 치환 공식에 의해서 dt는 phi 타우의 d 타우가 되니까 이제 이 뒷부분이 그냥 dt가 되는 것이고요. 이만큼이 그냥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끝점은 아까 끝점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향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변수 치환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두 식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식이 이제 항상 같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곡선에 대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이 식을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이는 well defined, 잘 정의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이제 개념인데요. 컨투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컨투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소 적분을 끝까지 공부할 때 계속 나올 단어입니다. 아크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매개어되어 있을 때 스무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것의 이제 뜻은 요거 이제 당연히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임의의 t에 대해서 영인점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스무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투어라는 것은 piecewise smooth arc curve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arc인데요. finitely many, 그러니까 유한계의 스무스 아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아까 봤던 그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스무스이고 여기도 이제 스무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미분해보면 다 0이 되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스무스이고 요것도 스무스인데 여기서 이제 꺾이잖아요.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즉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된다든지 이건 이제 스무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꺾이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아크의 마지막 점과 뒤에 있는 아크의 이제 시작점이 이렇게 만나도록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컨투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는데 이렇게 피스와이스 스무스 커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컨투어, 경로라고 이 복수 해석학 시간에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뭐 바로 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스무스 커브를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플 클로스드 컨투어가 우리 복수 해석학 시간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이니까 이제 뭐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심플 클로스드 컨투어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조단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왔었는데요. 조단 커브 시오렘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심플 클로스드 컨투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심플 클로스드 컨투어죠. 이거는 이제 전체 컴플렉스 플레인, 전체 복소 평면을 다음 두 가지 파트로 항상 나눈다. 하나는 바운디드 도메인, 그리고 하나는 언바운디드 도메인. 그래서 바운디드 도메인은 이제 당연히 요 내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정의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이고요. 언바운디드 도메인은 이 밖의 부분을 우리가 언바운디드 도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심플 클로스 컨투어, 이렇게 시작점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오는 이러한 이제 커브가 하나 있으면 이 커브가 이루는 이 내부와 외부로 항상 나눠진다라는 뜻이에요. 직관적으로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거 증명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아주 이해하기 쉬운 심플 클로스 컨투어만 그렸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아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저런 심플 클로스드 커브이거든요. 이런 커브 역시 내부와 외부로 이렇게 항상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모든 커브에 대해서 사실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수 해석학 시간에는 이 조단 커브 시오렘은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컨투어, 커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같은 아크 커브에 대해서 그걸 정의하는 매개 방정식이 유니크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함수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개념이 매개 방정식이 다르더라도 이 값이 똑같아진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몇 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 치환적분으로 계산하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지난 시간에는 복수함수의 적분,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경로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복수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복수함수의 경로 적분을 설명할 준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함수의 경로 적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